이재명 지사의 어떤 상승세, 친문 세력들이 계속 견제하고 뭐 이래서 한계가 있다. 정권과 민주당이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계속. 같이 데미지를 입지 않은 거죠. 위협은 제3후보가 등장하느냐. 친문발 제3후보가 가시화되고 거기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을 때 그게 하나의 이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유지가 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제가 밥 한 번 먹는 거 정도까지 생각하겠지만 그를 통해서 자기 계파로 만들 수 있겠느냐. 뭐 그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여유 부릴 데가 없습니다, 지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겨울이지만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풀렸다고 해도 여전히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초에 뭐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의 어떤 상승세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보통 때처럼 이재명 지사 강력하게 이슈 드라이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했고요. 이에 맞서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단세푸적 논쟁하지 말자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한 방 꽝 때렸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론 등을 들고 나오면서 이슈를 본격적으로 던져서 뭔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단 지금 뭐 여론조사 등 보면은 좀 앞서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는 배경 그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과거에는 뭐 늘 얘기 나오는 게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좀 친문과 거리감이 있어서 친문 세력들이 계속 견제하고 뭐 이래서 한계가 있다 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게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권과 민주당이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계속. 네. 특히 이제 그 추미애 윤석열 이 충돌이 하이라이트였는데, 부동산 또 뭐 부동산도 그렇고 거기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같이 데미지를 입지 않은 거죠. 반면에 이제 이낙연 대표는 온통 거기에 데미지를 같이 입은 거고, 거기서 뭔가 이게 차별화된 리더십을 전혀 보이지 못했고, 사면은 아주 결정적인 헛발질에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강 구도에서 치고 나가는 형태로 지금 구도가 재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유의미하게는 이제 호남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기 시작했다는 거. 사실은 이낙연 대표 가장 믿는 구석이 호남이잖아요. 그러게요. 호남 대통령이라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마저도 이낙연 대표로는 좀 안 될 것 같다. 이런 또 이런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강해요, 호남 유권자들은.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갭이 좁혀지고 있는 거. 이게 상당히 한참 이제 이낙연 지사가 그 선두권으로 나갈 때는 이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었는데, 이게 역전까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미세하게 지금 근접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내용적으로도 이게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보이는 그런 지지세가 아닌가 싶고요. 이제 하나의 여전히 이제 그 장담할 수 없는 위협은 제3후보가 등장하느냐. 결국 그 여권 내에 친문과의 정치적 거리감을 많이 좁힌다고 노력은 하나, 과연 진짜 좁힐 수 있을까? 흔쾌히 친문이 이재명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친문이 분화될 거예요, 아마. 그 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배경에 있는 사건들도 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일종의 이제 제3후보. 누가 될 수는 알 수 없지만은 뭐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주목됐는데 지금 재판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고, 근데 여권 내에서 특히 이제 친문 쪽 그 의원들이나 이런 데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제3후보 등장할 거다. 몇 번의 파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변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뭐 이광재 그 의원이나 또 정세균 총리도 범친문계의 약간 저장격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임종석 비서실장 뭐 등등의 등등이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데, 친문발 제3후보가 가시화되고 거기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을 때 그게 하나의 이제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재명 지사는 당분간 당내 정치나 아니면 지나치게 대권 그 경쟁을 의식한 행보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쭉 해왔던 대로 그런 정책 행보를 중심으로 본인의 경쟁력을 보이는 이런 정치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그리고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준석 최고는 어떻게 이재명 지사의 이 지지율, 이게 유지가 좀 당분간 계속 될까요? 저는 유지가 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본인이 이제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그냥 정책에 대한 특히 재난지원금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슈가 이제 떨어집니다. 이것도 가면은 예,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발굴했느냐의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치가 이슈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대선 앞두고 정치가 이슈가 될 때 본인이 직을 던지고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아, 예. 자유롭게 발언을 하려면 예,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게 약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선에서는 결국에는 확보한 의원의 세가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당내에서는. 네. 근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 그런 걸 의식하고 있는지 확장성 행보를 막 이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 식사 자리도 가고 이렇게 막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반짝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노력이냐에 대해 또 약간 회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 이제 사실 지금 현재 당선된 의원들은 거의 다 친문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밥 한 번 먹는 거 정도까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를 통해서 자기 개파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왜냐하면 개파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재명 지사가 하기 어려운 말이 있을 때 개파에 있는 의원이 가가지고 대신 긁어주고 남이 때렸을 때 이재명 지사가 대신 반박하기 힘들면 대신 좀 가가지고 네, 네. 반박해주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해줘야 되는 게 개파에 소속된 의원들의 역할인데 네. 그걸 기대하기 어렵다면은 사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친문 세력 입장에서 어쨌든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는 게 제1의 과제라고 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쪽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것이 제가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말기에 제가 비대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게 뭐냐면은 이명박 시대에서 박근혜 시대로 넘어가는 역할을 했던 비대위였는데 사실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 박근혜라는 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하니 아닙니다. 제가 그때 경험한 바로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게 뭐 정치적인 의미로 예. 예를 들어 그 다음 정치적 행보에서 차기 대권 후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배려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자기가 잘하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의원 대다수가 속한 계파이고 지금 대통령이 있는 친문의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죽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쉬울까?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 가가지고 무슨 당에서 그 좀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메시지 낸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민주당 주류가 거기에 맞장구 쳐줄까 아니면은 반대 의견 안 낼까?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만 해도요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을 때 바로 반박 들어오잖아요 보면은 예.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정세균 총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거다. 네. 박 의원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변수가 많이 있죠. 이재명 지사가 나서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다른 후보들은 다 넣어봐야 안 된다. 이 지사가 제일 그리는 그림이겠죠. 예, 그게. 다른 후보들은 다 넣어봐야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까지 보기는 아직 어렵고 물론 이제 상대적 확장성이 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재명이 네. 그게 이제 뭐 이른바 동진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도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중도층이나 보수층에 대해서도 친문 색채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있는 거, 어필할 수가 있는 거 있다. 아니냐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네. 실제 그런 면이 있고 근데 이게 이재명이 아니면은 무조건 정권을 내주게 돼 있다라는 구도가 이렇게 굳어지지 않는 이상 저는 제3후보로는 계속 요동칠 거다. 계속 있을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만약 이대로 쭉 이렇게 그냥 그 하향세를 거쳐서 이게 이제 이탈한다, 낙마한다라고 하면 다른 대안을 또 찾아 나설 거고 이미 이제 정세균 총리는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뭐 대권 행보를 기정사실로 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연초에 뭐 세게 저 국회에서 받아친 네, 이제 뭐 총리직 수행에 부분이죠. 있어서도 좀 스타일도 좀 바꾸고 예. 총리직 놓고 나와서 이제 선언하면 바로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세균 총리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일지도 아직 그분은 이제 여론조사 대상에서 본인을 빼달라 그래서 지금 전혀 여론조사에 잡히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총리 되기 이전까지는 뭐 국회의장 하고 나면 이제 국회의장 했던 사람이 대권 나올 그렇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 여론이 형성이 안 됐었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현재 강점이 있고
또 상당 정도 경쟁력을 보이면서 앞장서 나가고 있지만 뭐 이대로 그냥 갈 거다 이 구도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야권의 움직임이에요.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네. 결국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지금 아예 정치 바깥에 있는 윤석열 네. 총장이 과연 정치를 할 어떻게 건지 할지. 대권 레이스에 들어올 건지 이런 등등도 그 여당 내부 변수만큼은 아니지만 이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지켜봐야 될 아직은 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최고는 이재명 지사의 앞길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변수 내가 보기에는 뭐 세 가지다 아니면 뭐 네 가지다 뭐 저는 꼽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도지사 사퇴 시점이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도지사를 언제 사퇴하느냐. 예, 이 지금 부분이 중요하다. 자기가 이제 봤을 때는 보궐선거를 만들지 않는 시점에 사퇴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일 텐데 뭐 그것보다도 내 생각에는 그렇게 여유 부릴 데가 없습니다 지금. 최대한 빨리 어쨌든 나와야지만이 본인이 어쨌든 생각하는 정무적인 어떤 그런 행보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코로나 국면이 끝나고 난 다음 네네. 종결되는 국면에서 메시지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본인이 이제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냥 그 토론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거 때 가면 토론의 대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토론이란 게 상대를 놓고 1대1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본인이 지금 이제 그러면 이런 이론을 관철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그 미국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 앤드류 양이라든지 그런 그 거기서도 이제 기본소득에는 UBI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떴던 친구인데 토론 나가는 데마다 판판이 경제학자들한테 깨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재명 지사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당원에 따르면은 이 선거일 180일 전에 후보를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9월 9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많이 남은 듯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뭐 그래서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도지사 사퇴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부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현재 여권에서 이재명 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선 후보 각축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히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앞으로 넘어야 될 변수들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